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이야기는 내활용 인성교육의 교육적 의미입니다. 사례는 먼저 전인교육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요. 내활용 인성교육의 특징을 의미, 전제, 목표와 방법이 나눠보고요. 교육적 함의, 마지막으로 통일 문화 시대를 꿈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결국 전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전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유교육의 이상이죠. 그리고 그 전인이라고 하는 그 밑에 인간성에 대한 부분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반 인성교육의 오늘날의 현실을 보시면 인지 위주의 교육, 그리고 교감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 교육개발원에서 연구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리적, 대증적, 그리고 탈맥락적인 인성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순진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붙잡고 언제든지 선생님 이 알을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이소 이렇게 하는데 정작 고등학생 보고 이제 이렇게 뭐 하자 하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시험 공부도 할때 못 죽겠는데 왜 도전 읽기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공부나 하자고요. 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기존 인성교육의 한계는 지식교육과 대비해서 창의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도덕교육이나 인격교육의 범주를 놓고 이거를 하나의 분리교과로 간주하는 경향.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자꾸 교육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그걸 연구하신 어떤 분이 인성교육은 직접적으로 도덕이나 법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분야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교육 속에서 체험과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수 역량을 가진 선생님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필요한데 바로 아까 그 얘기했던 이러한 현실적인 인성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고 또 학습자가 배우는 것과 자기의 삶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발달이 관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활용 인성교육이 저는 이제 이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대학교육 분야에서 기존 인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 결과들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누리과정에서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그리고 예술교육을 이제 기회를 확대해가지고 이제 그 차상위권한테 저기를 주죠. 바우처를 주죠. 그래가지고 가서 무슨 어디 그 문화센터에서 공짜로 이제 그거 이렇게 강연 또 연주회 같은 걸 들어가서 그러나 안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중요하면.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잠정적인 답에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건 한 판에 끝낼 수 있는 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육적 처방을 내리는 그런 21세기형 인성교육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인성교육을 또 21세기 말만 좋지 이렇게 하겠는데요. 그것의 답을 이제 저는 인간의 모든 것이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능과 그리고 어떤 뇌파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구조와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뇌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결국은 인성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뇌활용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의미는 인성계는 이제 우리 학교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황원석 박사님이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캐릭터라고 얘기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교육이니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겠죠. 이 얘기는 경력사를 하신 강충렬 교수님의 논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인성교육은 주로 덕의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슐러가 2005년에 했던 논문에 보면 인성교육의 지향은 개인적, 단계적 차원을 고려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까도 좀 얘기가 됐다시피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는 원칙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방법 위주의 분절화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뇌활용 인성교육은 통신성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면 여러분도 지금 나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주체적인 의식을 중심으로 체험을 항상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체험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체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은 항상 교과를 배우고 그걸 끝났는데 지금 이 뇌활용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밖의 지식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안에서 그것을 통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식적 체험을 통해서요. 이론적 전제는 주체적 의식과 환경은 규이가 말한 것과 같이 프린셉션의 관계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이렇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그야말로 우리나라 동양상상에서 주역은 움직임이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움직임,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교육에. 그래서 학습자 중심주의 통합교육과 강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각적인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뇌 세포는 플라스틱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뇌 조직으로 보면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겪게 되면 그거로 자기가 업그레이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윈도우 386에서 486으로 넘어가는 수준을 넘어서 컴퓨터 자체가 그냥 퀀텀 브레인이 돼가지고 이게 시스템 자체가 완전 전면적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걸 이름하여 자기 조직화라고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 의식의 자율성인데 교육 철학을 하신 많은 분들이 교육의 힘은 상대적 자율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어떤 근원적인 지식들 그리고 상식화된 지식들을 배우는데 배우고 나면 이 사람들이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도 마찬가지로 뇌가 만들어낸 의식인데 이 의식이 거꾸로 자기 뇌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뇌의 그 조종에 휩쓸려가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해서 자기 안에서 만약에 식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나쁜 생각의 습관에 빠져 있구나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의식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주체적 의식은 뇌 기능에 의해서 발현되는 지정의 일부이지만 그런 부분인 뇌가 전체의 뇌 기능을 간파, 조절,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교육에서는 없는 거죠. 그냥 뇌는 이렇다, 어쩌다 이것만 배워서 어떻게 하면은 뇌를 편안하게 교육할 것인가 이것만 했지 이렇게 뇌가 스스로 의식을 통해서 간파, 조절, 유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뇌기반 교육이 뇌 친화적이고 뇌 발달을 최대화하는 교육이라면 이제 뇌활용 인성교육은 뇌를 제대로 활용하여 뇌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뇌활용 인성교육의 목표로 넘어가면 이제 결국은 뇌를 활용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하고 그리고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통일인가? 그러면 이거랑 너무 우리가 멀다. 지금 왜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너무 짧아서 얘기를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중간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통일인간은 아까 그 왜 슐러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 행복, 평화처럼 개인적, 관계적 측면을 다 담고 있는 보편적, 항상적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교육학계 그리고 교육활동을 전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이 하나의 이념으로만 존재를 한 번도 홍익인간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홍익인간 교육론이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모으고 있거든요. 보면은 구체적인 교육 목표, 그 다음에 교육 기법으로 넘어가는 수준은 없고 전부 다문화적 의미, 그 다음에 또 그게 유교 철학적 의미, 이런 식으로 맨 의미만 분석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교육 목표에서 내려야 된다.
하셨죠. 전 교육부 장관이셨는데 제 은사라서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거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 버린 거의 교육학계에서 버린 홍익인간을 이 뇌활용 인성교육에서는 엄청난 근거가 없고 삼아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승원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 이제 그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홍익인간의 5대 조건이라고 해서 건강, 신체적, 그 다음에 양심과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적 능력, 정선한 조화로운 사람, 이거는 이제 정의적인 차원, 이렇게 해서 이 지적인 차원으로 이 목표를 구분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어떤 시금석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뇌교육학과 교수들이 2014년에 백카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모델, 이런 교육비처럼 이런 거를 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아마도 이걸 시작으로 교육 목표를 이제 우리가 구상하고 학습 목표를 내려가는 그런 차원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뇌는 어떻게 할 거냐?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해야만 뇌가 동기가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그냥 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듣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왕 온 거 열심히 듣자 이렇게 하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학습과 인성의 모든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설정과 선택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서울대를 다니고 하버드대를 나왔어도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자기가 선택의 주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곳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이 뇌가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머리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거하고는 뇌의 기능, 뇌의 구조 자체가 틀려요. 이해하는 이 모듈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모듈이 틀리니까 자꾸 실행 연습을 해서 그 모듈을 서로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뇌활용 인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 핵심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각과 실행에 기초한 불안한 자격. 그러니까 자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비판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은 실제로 이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내가 아직 다 몰라서 못한다. 이런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만큼 그냥 해봐라. 그리고 또다시 고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행동을 계속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지 위주의, 아는 것 위주에서 벗어나서 전체로서 나의 지성을 통해 나 자신이 변화, 향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 전통 심신수련 세상을 연구한 박현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주체의 부담 없는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명제적인 암, 방법적 암, 그리고 그 안에 실행 이 세 가지가 이제 인성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원리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한 공부, 그 다음 그것을 자기의 삶과 통합하는 살인 공부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홍익인간은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베를린 포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뇌과학자가 보기 위한 교육을 기존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잉이죠, 시잉. 그 다음에 날기 위한 교육, 플라잉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잘 먹이고 키우지만 어느 순간 다 됐다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떠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나가려고 버티다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날아지는 거죠, 저절로. 바로 그런 식의 이 실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뇌활용 인성교육의 구체적 목표로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감 중식 금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분해 개발법이 있습니다. 지감은 인식 방향을 바깥에서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안에서 또 밖으로 나가는 이런 걸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걸 통해서 집중력, 창의력을 비롯한 학습력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식은 숙노력인데 이
이 단전호흡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문에 맨날 가을쯤 되면은 요즘 같은 때는 단전호흡 해야 됩니다 하고 나온 거 보셨죠? 특별한 클럽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심신 상태를 유연하게 또는 긴장된 상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숨고르기 기법입니다. 그래서 숨고르기 기법을 잘 활용을 하면 자기 상태,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발표할 때 되게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 숨을 하고 길게 내쉬면 굉장히 유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뻗어서 지르게 할 때, 이럴 때는 숨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를 모아서 질러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금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을 진짜 안 먹는 거하고 정보 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인터넷에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끊고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정보 처리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장점은 뭐냐면 정보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뇌의 성찰 능력이 스스로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쓰지가 않으니까 그 에너지가 뇌 자체의 용량을 확 높이는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양자폭풍처럼 우리 뇌가 갑자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바로 이러한 금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조건 공부 많이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우거나 아니면은 멈추는 것도 배워야지 돼요. 결국 뇌 활용 인성 교육은 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뇌를 통해서 뇌에 의해서 발현되는 나,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향상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직접 교육이라는 것은 교과를 통해서인데 뇌는 이렇게 저렇다 이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의 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옛날에 저희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우리한테 늘 하시던 얘기가 여기 치마만 와서 앉아있네 딱 그랬거든요. 치마만 와서 앉아있다. 사람은 없고 치마만 와서 앉아있다 그랬는데, 학습자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공부가 되는 건데 기존은 걔네들한테 어떻게 잘 떠먹여줄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과를 배우고 있든 그 중심은 결국 나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교육의 기제로서 학습 분위기가 살아있는 그 교육에 이 대학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게 뭐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직접 교육이 뭐냐, 그리고 의식을 어떻게 갑자기 안에서 밖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1분만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특히 손은 이 우리의 뇌의 천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팩필드 지도라는 걸 보면은 손이 이따가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래서 손을 가지고 잠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손을 뜨겁게 비벼주세요. 숨을 안 쉬가시면 더 뜨거워져요. 자, 계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풀어주세요. 자, 터는 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죠? 네. 반짝반짝도 누구나 하실 수 있죠? 해보세요. 눈 감으시고 반짝반짝.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갑자기 손을 반짝거리다가 탁 놓으시는 거 아시겠죠? 네. 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멈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에서 찌릿찌릿, 뭐 짜릿짜릿, 그 다음에 뭐 손에 약간 멍한 느낌 이런 게 오시죠? 네.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손을 자기의 아랫배에다 갖다 대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부르는 곳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가시는 겁니다. 눈 감으시면 더 좋겠죠? 자, 먼저 머리 꼭대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머리 꼭대기.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아랫배, 지금 손 있는 곳.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머리 꼭대기, 가슴, 아랫배. 마지막 한 번 더. 머리 꼭대기, 가슴, 그 다음에 손 있는 곳. 마음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마음이 지금 밖으로 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몸 안에 있어요? 예, 이게 바로 그 내면으로 전환하는 기술인데 이 간단한 기술을 애들은 모르죠. 선생님들도 모를 수도 있고. 자, 눈 뜨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자기 몸 안으로 의식을 딱 전환을 시켜주면 그 밖으로 나가 있는 정보 처리하려고 나가 있는 뇌의 기능이 안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교육은 이제 자기 뇌호흡이라고 하죠. 네, 그건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약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익문화시대를 보면 제가 아까 취임사에서도 뭐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했는데 거창한 얘기에 뇌교육이나 잘할 것이지 무슨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뇌가 이 모든 세계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1세기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변화하면서 인류는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가치들이 의미를 잃게 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 중이라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사이버나이프라고 해가지고 의사들이 정교한 수술을 할 때 오히려 자기 손으로 하는 것보다 그 사이버나이프를 시켜서 하면 더 정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자칩을 여기에 넣어서 600만 불의 사나이가 이제 현실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기억하려고 알약 하나를 먹으면 앞으로는 이제 기억이 딱 수학 중리를 뭐 이런 게 딱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를 살아갈 포스트 휴먼들은 교육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기술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암기력이나 계산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새 시대에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중요한 가치인가, 그리고 무엇을 순위 위에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과 이를 위한 메타인지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지 되고 기존의 교육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전체를 두루 아울러서 하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체제적 연구하는 게 좀 약간 이런 접근하고 기술한데 그거는 프로그램 짜는 쪽에서만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삶과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맥락까지 두루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 판단 능력과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익인간을 인간에 실현한다는 그런 상승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보편적 현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대학교 이성교육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걸 교육을 통해서 사회문화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홍익인간이 현대화된 세계가 된다는 것은 그 시대 자체가 이제 다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물질 문명에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잘 살고 남을 짓밟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상생적인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빨리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질적, 정신적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일을 저희와 함께 해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시작은 우리 학교에서 주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뇌교육 학교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